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6월 17일 오늘의 악재와 호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 주 이후에 반영될 내용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이슈가 시장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별 이슈는 개별 이슈 그리고 개별 테마에만 반영이 되고 있고 시장은 계속해서 하루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를 덮을 만한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반등하게 되는 징검다리식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분위기면은 조울증 걸리기에 딱 좋은 장세인 것 같아요. 호재와 악재 있는데 호재부터 보도록 합시다. 호재 17일부터 18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목요일 새벽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과가 목요일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요일 장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폼페이오와 그리고 중국 대표 간의 고위급 회담이고 이 회담의 주요 안건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 민주주의 수호, 홍콩 보호에 대한 내용이 주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중 간의 교역, 무역과 관련해서는 좋게 풀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완화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한 반응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16일 날 나온 소식이고요. 그 소식 덕분에 중국 증시는 어제 강세 마감을 했었죠.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현재 북한의 대립 상황이 최고조 정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목야지에 찰랑찰랑할 정도로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돈의 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뭐 제재를 해제해주거나 아니면은 입막음식으로 돈을 퍼줘야지 좀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최근에 이번 주 초반에 지난주 주말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아니죠. 남북 4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예고를 했었고요. 북한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거절을 했지만 한국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조금 더 좋은 미끼, 이득이 되는 쪽으로 북한에 돈이 전달되는 쪽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본다면은 미끼를 던진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반응도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베이징과 그리고 미국에서 확산이 다시 한번 우려가 되고 있는 코로나 그에 대한 치료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경증 환자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망 단계 직전에 있는 환자들한테 구사일생의 기회가 될 치료제라고 해요.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의료보험, 약값의 부담이 있는 미국 시민들한테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호재가 있고요. 악재 부분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악재가 먼저 출현이 되고 그것을 덮을 만한 호재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호재가 반영된 이후에 다시 한번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은 어떠한 악재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시장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악재가 나오는 필요한 악재,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붙이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도 나타났었던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살짝 패턴이 다르다는 점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호재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고 또 하루 상승하고 또 하루 하락하는 이러한 징검다리식 상승에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신규 대기 자금에 의해서. 사람들은 조정시 매수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 매수 기회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될 예정이에요. 지금 시장이 계속 상방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워낙에 3월달, 4월달에 조정이 컸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게 되는 뭔가 하나 악재만 나오게 되더라도 매도 심리가 과도하게 부각이 되는 투매성 장세다. 사람들의 심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버티기 힘든 그런 장세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다 유동성 효과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이슈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의 상승과 국내 증시 일부 업종의 상승을 꾀할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때 아이폰 신작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2021년도에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신제품 역시도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는 요거예요. 무엇이냐? 애플이 폴더블 폰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뉴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특허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 듀얼 스크린 방식의 폴더블 폰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플립이랑 폴더블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플립과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플립에 들어가는 힌지가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동시에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막연하게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업종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악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락시켜야 돼서 악재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빅텍 같은 방산주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가지고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이런 사태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언제였느냐? 2016년도죠. 2016년도에서도 2017년도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장 악재로 반영이 될 때 동시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빅텍이 해지 테마로 해가지고 부각이 됐었고 7월 달 역시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브렉시트가 터지면서 북한의 도발도 우연치 않게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세를 보였었던 것이고 11월 달에 미국 대선 시즌에 맞춰서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움직였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삼성전자는 특별하게 동향을 보이지 않았었지만 시장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였었어요. 2월달, 7월달, 11월달 시장 단기 조정 구간에서 빅텍이 올랐었고 빅텍이 꺾임과 동시에 시장 반등이 동시에 나타났었다. 시장 반등이 먼저였었고 그 다음에 빅텍이 꺾이는 단계로 갔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수 포인트 점에서는 지수 위치 가격적인 면에서는 뭐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분위기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이슈 면에서요. 이슈 면에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수가 오를 만한 명분이 준비된 시장이고 지수가 오르려면은 당연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야죠. 삼성전자가 오를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는 신규 반도체가 출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 상품들이 나오게 되고 공룡급 IT 기업들이 역대급 신제품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올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 위치는 결국에는 저점 매수까지는 아니지만 발바닥 수준, 발목쟁이 그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강이 수준, 발목 살짝 이 정도 수준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관점은 당연히 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레버리지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단기적인 조정은 시장 체질 개선, 좋게 말하면 시장 체질 개선이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미털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상승 곡선으로 가파르게 올라타게 되면은 이거 조정 시 사야 되는데 조정 나올 때 사야 되는데 조정이 안 나오게 되는 매일 꾸준히 저점이 끌어당겨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상승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시장인 거고요. 지금 전쟁 치르면은 장기전 못하는 게 북한 입장이니까 북한은 진짜로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도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히 가벼워져 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과 오늘 하루 흐름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해서 매도세로 가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매도의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계속 던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왜 던지느냐? 많이 올랐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방등 나오고 오늘도 장 출발 때 견조하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차익 실현하기에 아주 좋은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점에 샀던 거, 이틀 전 저점에 샀던 거 오늘 파는 중인 거고 시장은 지금과 같은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막연한 느낌이
좀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안정세를 되찾는다라고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한번 양봉을 그려낼 겁니다. 지금 벌써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이잖아요. 계속해서 징검다리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 당장 빨간불이 들어오진 않을 수 있어도 또 한번 저점이 올라가게 되는 그 추세는 계속 유지된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딥을 우려해가지고 이중 저점이라고 하죠. 쌍바닥을 우려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또 한번 부양책을 실시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 이번 4차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 쪽으로, 4차 산업 투자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기울었습니다. 무게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IT 기업,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주요 업종 지수가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유동성 효과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분위기 역시도 한층 더 안정화가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는 있지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류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가 역시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고, 미국 증시 역시도 다시 한번 10,000포인트,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에 안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견조하게 끌어올려 놓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다시 한번 $1,000에 돌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고, 홍콩 증시 역시도 국가보안법 통과 앞두고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완화된다, 화웨이 제재 효과로 인해서 희망의 불씨가 생겼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하루는 엄청 기분이 좋고 하루는 엄청 다운이 되는, 기복이 엄청 심한, 기복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표현으로 일교차라고 하죠. 증시에도 일교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이슈를 이해하기보다는 이 양극화된 분위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호재와 악재, 여기에 관련된 세부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